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유리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또 수급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등 전략부터 내년도 투자 전략까지 알차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비엔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제 인사로 새해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오늘도 이제 방송 시청하시면서 내년 시장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뭐 사실 어제 미국 시장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시작하기 전까지 뭐 이슈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어제 또 워낙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또 큰 폭으로 상승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어느 좀 쉬어가는 흐름들,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대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개인들의 매수세가 요즘에는 거의 또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흐름들을 자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는 완만하게 흘러갈 것이고요. 여기서 종목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메이저 수급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저는 하지만 오늘 꼭 기필코 네. 수익을 좀 내고 싶어요. 정석 매니저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정석일 매니저의 관심주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외국인 수급 포착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 서진 시스템 아비코 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5G 또 투자가 이어지면서 서진 시스템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죠. 네, 한동안 5G가 사실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도 약간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또 이제 5G 관련된 쪽으로도 하나도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건데 서진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통신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G 기지국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열이라든지 뭐 방수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최초 설계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인 생산 제품을 이제 만들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마켓시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 통신 장비 케이스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뭐 5G가 좋다 하는데 네. 좀 종목을 어떤 걸 좀 담아볼까 싶은데 서진 시스템 어떨까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네. 이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 서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점이에요. 그리고 최근 다시 한번 이제 서진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버라이즌한테 이제 9월 달에 수주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무려 7.9조 원 정도 되는 수주를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아래쪽에 있는 그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서진 시스템도 최근에 좀 관심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언제부터 좀 매출이 잡히게 될까요? 내년 1분기를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네. 이제 서진 시스템,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미 어느 정도는 물량이 지금 공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올해 생산을 해서 버라이즌한테 공급을 한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물량이 출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삼성 SDI를 통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또 내년부터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서진 시스템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당장 이제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실적이 엄청 커진다 이렇게 보진 않겠지만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이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실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쪽으로 내년 1분기부터 이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을 하기로 시작을 예전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조금씩 이제 본격화되면은
서진 시스템의 밸류가 조금씩은 더 달라질 수 있고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진 시스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서진 시스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지 또 확인해 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수급도 최근에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수급조도 이제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 약간씩 매도는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매도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긴 시계열로 보게 되면 외국인도 꾸준하게 지금 최근에 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물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전에 좀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5G 투자 확대로 내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봐야겠죠. 네.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LB세미콘, RM2 테크놀로지, 사막 콘덴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은 슈퍼 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MLCC, 사막 콘덴서 같은 MLCC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이제 MLCC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좀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기 맞아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 콘덴서도 그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MLCC라는 건 이제 우리가 IT 산업에서 핵심 쌀이라고 좀 불릴 정도로 가장 네. 중요한 또 부품이거든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제 좀 크기도 작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쌀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네. MLCC가 하는 그 이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안에서 이제 전류를 차단한다든지 혹은 전류를 저장했다가 이거를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그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마콘덴서가 생산하는 뭐 가전용으로 들어가는 MLCC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장용 쪽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동사의 실적 성장을 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장용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요즘 들어서 전장용으로 이제 그 내연기관차 안에 보게 되면 자동차 안에 보게 되면 IT 부품이나 뭐 IT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 안에도 이런 전자기기들이 계속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제 뭐 핸드폰 쪽으로 이제 모바일 쪽이나 뭐 가전제품 쪽으로 이제 MLCC를 공급을 많이 했다면은 이 전기차 쪽이라든지 혹은 인포테인먼트 안에 들어가는 MLCC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의 마진까지도 생각보다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수요 확대로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사막 콘덴서의 최대 고객사가 LG전자인 만큼 네. 최근 LG 계열사들이 올라갈 때 사막 콘덴서도 같이 했어요. 앞으로도 좀 주가 흐름 같이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네. 그 부분도 이제 좀 향후에 좀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마 콘덴서가 이제 국내에서 MLCC 마켓시어 2위이긴 하지만 이제 주요 고객사는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한테 가장 많이 납품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 TV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TV 출하량 자체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그 수요도 지금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마그나 캐나다의 마그나랑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장 사업에 좀 더 이제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전장용 쪽 부품에는 MLCC 수요가 원래 기존 전자제품 들어가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막 콘덴서는 LG전자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LCC는 반도체 핵심 소재로서 뭐 TV, 모바일, 뭐 전기차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실제로 뭐 최근에 뭐 삼성 전기 쪽으로도 되게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사마 네. 콘덴서도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정말 꾸준하게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중간중간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 이제 MLCC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도 기관들의 수급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업황에 따라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정석일 매니저,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포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바로 어제 제시했던 그렇죠. 따끈따끈한 종목 코미코인데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인텔 랜드 사업으로 좀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좀 미비한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어제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뭐 살짝 올라갔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미코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반도체 공정 자체가 좀 미세화되다 보니까 네. 거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라든지 부품들이 빨리 노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팅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후화된 장비들을 씻어내는 세정에 대한 서비스도 그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미코의 실적 성장이 정말 가파르게 최근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지금 흐름 수급표를 한번 조금 보면서 실제로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소폭 조금 상승을 했다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쪽으로 갈 때는 큰 매물대 없이 이제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살짝 눌려 있는 구간에서는 현재까지도 접근하기 뭐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보시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시한 날은 또 올랐다가 네. 오늘은 살짝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 그렇죠. 것 같아요. 내일 놓치셨던 분들은 오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무조건 좀 수익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설 매니저님 오늘 좀 네. 어떤 종목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늘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고 사실 네. 이제 쭉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을 준비할까 생각을 했는데 기대가 결국에는 많이 되네요. 실적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코로나 수혜도 조금 받으면서 실적까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메가 ICS라는 종목 오늘 말씀을 드릴 메가시스.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또 확산이 되면서 제가 또 관련주들을 보고 있는데 메가시스 어제 10% 넘는 강세를 연출했어요. 그렇죠. 네. 어제 이제 조금 최근에 조정 계속 받다가 네. 어제 한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실제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환자 감시 장치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들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공호흡기가 조금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국산화한 업체가 가장 처음으로 국산화한 업체가 메가 CS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 실적 성장을 정말 가파르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나 싶었더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변이 이제 네, 코로나까지 맞아요. 얘기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좀 코로나 흐름 자체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인공호흡기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사의 실적도 보시게 되면 3분기 기준까지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700%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실적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고 코로나에 한번 걸리게 되면 이게 폐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공호흡기의 수요는 정말 계속 꾸준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좀 주요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실적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폴란드 기업과 또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계 업체들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을 지금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왔던 것들은 요 차세대 호흡기가 이제 국내 병원에 이제 긴급 공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세대 호흡기가 조금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정부가 300대 이상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수도권 상급 병원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수요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차세대 호흡기가 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회사의 실적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네. 정부가 내년 2월쯤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메가시스 이 부분이 조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좋은 포인트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 때문에 조금 더 주춤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메가 ICS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주기도 하지만 실적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 테마로 올라온 거라면 말씀해 주셨던 백신 이슈로 조금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메가 ICS는 실적이 워낙 또 탄탄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코로나19 관련주를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메가이시에스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을 이제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매수는 늘 그랬듯이 이제 현재가에서 이제 편입을 하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참 조정을 받은 뒤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한 45,0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32,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메가이시에스 1.45%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정설 매니저님 오늘 올해 마지막으로 네. 보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우리가 네. 이제 내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제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내년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핵심 산업은 뭔지 이런 것들 또 콕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찾아오시면 되고 저기 샵 2034로 문자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 이제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